XX. 그게 나 때문이라고? 손흥민 재계약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 드러나자 과거 손흥민이 불만 폭발했던 장면 재조명되면서 토트넘 결국 메디슨 방출 결정해야 하는지 고심 중이라 충격. 영국 현지 매체가 손흥민을 토트넘의 상징적인 존재로 재조명했다. 영국 매체 90MIN은 24일 한국 시간 올 시즌 종료 이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선수단 정리에 대해 언급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와 방출해야 할 선수들을 분류해 소개했다. 90MIN은 토트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토트넘은 손흥민보다 클럽 마스코트인 저피를 팔 가능성이 더 높다. 토트넘은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손흥민을 새로운 계약으로 묶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손흥민은 지난 2021년 토트넘과 4년 재계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다.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가 1년 남짓 남은 손흥민은 최근 재계약 여부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르트는 23일 손흥민의 재계약 논의는 진행 중이다. 손흥민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토트넘과 손흥민은 올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직 토트넘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손흥민은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2025년에 이적료 없이 팀을 떠날 수 있다며 흥민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에 관심을 끌었고 그의 경력 마지막 몇 년 동안 중동에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재계약에 필사적일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지난 2023년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대해 처음 논의를 시작한 이후 협상의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의 손흥민 영입설도 꾸준히 관심받고 있다. 영국 풋볼 트랜스퍼스는 지난달 알이티하드가 손흥민과 살라를 영입을 노린다. 알이티하드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추진할 것이다. 알이티하드는 리버풀의 살라 영입을 위해 이미 1억 7,500만 유로의 제안을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알이티하드는 공격진 보강을 위해 살라뿐만 아니라 손흥민까지 동반 영입하는 것을 노린다. 알이티하드는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벤제마와 올 시즌 계약이 종료되는 브라질 공격수 호마리뉴를 대체하기 위해 손흥민과 살라 동반 영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지난 1일 손흥민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손흥민은 적절한 시기에 토트넘과 재계약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고 올여름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재계약에 대한 초기 협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한편 90MIN은 토트넘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로 손흥민과 함께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드라구신, 판더벤, 우도지, 벤타쿠르, 메디슨,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등을 선정했다. 또한 토트넘이 방출시켜야 할 선수로는 에메르송, 레길론, 호이비에르, 음돈벨레, 로셀소 등을 지목했다. 2. 김민재. 한 시즌마다 팀 옮기기? 페네르바체 오른쪽 화살표 나폴리 오른쪽 화살표 미넨 오른쪽 화살표 인터밀란. 옛날부터 관심 있었어. 인터밀란이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는 22일 이하 한국 시간 인터밀란은 프란체스코 아체르비의 징계와 스테판 더 브레이의 부진으로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 인터밀란의 김민재에 대한 관심은 페네르바체 시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인터밀란의 선택권이 있다면 김민재를 영입할 것이다.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뛰던 시절부터 인터밀란의 스포츠 디렉터 피에로 아우실리오는 그를 주시했다. 지난 시즌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파리 생제르맹 (PSG)과 연결될 때 김민재를 슈크리니아르의 대체자로 생각했었다 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재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다. 최근 뮌헨에서 입지를 잃었고 본인도 그다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밀란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뮌헨이 온 지 1년도 안 된 선수를 5천만 유로, 약 727억 원에 팔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인터밀란은 임대 영입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여름 얀 존머와 벤자맹 파바르가 뮌헨에서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것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 당시만 해도 굳건한 주전 자리를 보장하기 어려웠다. 더 리흐트, 우파메카노도 좋은 수비수였기 때문에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였다. 예상과 달리 김민재는 곧바로 주전 센터백으로 맹활약했다. 다요 우파메카노, 마타이스 더 리흐트가 부상을 당해 자리를 비울 때도 김민재는 계속해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센터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낀 뮌헨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다이어를 임대 영입했다. 김민재의 입지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김민재는 벤치에서 시작했다. 투엘 감독은 더 리흐트, 에릭 다이어 조합을 선택했다. 뮌헨은 3에서 0대승을 거뒀고 김민재는 결장했다. 이후에도 다이어가 선발로 나왔고 김민재는 벤치를 지켰다. 하지만 김민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의 입지가 이전과 달리지자 인터밀란이 접근하고 있다. 최근 인터밀란의 센터백 아체르비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나폴리와 경기에서 주앙 제수스에게 넌 흑인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아체르비는 왼발 센터백으로 좋은 피지컬과 빌드업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스올로, 라치오에서 맹활약했고 지난 시즌 인터밀란으로 임대를 떠났다. 좋은 인상을 남긴 아체르비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인터밀란에 완전 이적했다. 이번 시즌도 주전 센터백으로 나와 인터밀란의 수비를 책임졌다. 인터밀란은 아체르비의 이탈과 더 브레이의 부진을 대체하기 위해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다. 김민재는 이미 세리에 A 경험이 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뛰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했다. 나폴리는 칼리두 쿨리발리를 첼시로 떠나보내면서 그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선택했다. 쿨리발리는 최근 몇 년간 항상 최고의 센터백으로 거론됐다. 이적 당시에는 쿨리발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김민재는 유럽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페네르바체에서 후방을 책임지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튀르키예 리그였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등 유럽 5대 리그에 비하면 튀르키예 리그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의심 섞인 시선 속에서 김민재는 나폴리로 넘어갔다. 쿨리발리 대체에 대한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다. 김민재는 이적하자마자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고 2라운드 몬차와 경기에선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김민재가 수비를 책임지면서 나폴리가 돌풍을 일으켰고 리그 1위로 올라섰다. 김민재는 활약을 인정받아 9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김민재는 시즌 내내 벽같은 수비를 보여줬다. 나폴리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성공했고 마라도나 이후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차지했다. 우승의 주역이었던 김민재는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 세리에 A 시즌의 팀에 선정됐다. 김민재의 좋은 활약에 빅클럽들이 관심을 보였고 뮌헨 이적이 이뤄졌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뮌헨을 떠나게 되면 계속해서 한 시즌 만에 팀을 옮겨 다니게 된다. 2021에서 22시즌 페네르바체에 입단하면서 유럽 무대를 밟았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에서 활약으로 한 시즌 만에 나폴리로 이적했다. 나폴리에서도 한 시즌을 소화하고 뮌헨으로 향했다. 한편 인터밀란 레전드 쥐세페 베르고미가 김민재가 전술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밀란은 3백을 사용하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이어 시모네 인자기 감독까지 3백의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3백 체계를 완성시켰다. 베르고미는 김민재가 3백에 어울리지 않는 센터백이라고 평가했다. 베르고미는 3백의 중앙 수비는 김민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비 라인을 지휘할 수 있는 성격이나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스피드와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특이성이 필요하다. 나는 김민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선수고 리그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폴리와 인터 밀란은 후방에서 다른 수비 전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민재는 3백도 경험했다. 페네르바체 시절 3백의 중앙으로 나와 수비 전범위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2023 아시안컵 16강에서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갑작스럽게 3백을 들고 나왔고 김민재는 3백의 중앙을 책임졌다. 김민재는 이때도 환상적인 수비력을 뽐냈다. 오히려 김민재 같은 수비 스타일에는 3백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